자, 오늘은 재무제표의 두 번째를 하는데, 포트 구성하고 관리회계 그런 걸 할 거고, 그 전에 먼저 벤치마크를 보면은 작년 5월에 샀다고 치면 42,000불, 42,000원 정도인데, 타이거 200이. 지난주 일요일 날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9% 정도 떨어져서 38,000원 정도가 됐고, 이 9%에는 배당금 뺀 거니까 배당금 고려하면 한 7% 정도 마이너스야, 지금. 그리고 포트 국가 배분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 50%씩 하겠다 그러면은 작년 5월 3일자 기준에서 잔액이 한국 5억 원, 미국은 작년 5월 3일 날 기준에서 전신한 매도율로 따지면 어, 조금 작지. 작은데 얼마나 작냐면은 어, 그때 전신한 매도율이 1,132원, 지금 한 1,200원 정도 하지. 일단 그 상태고, 그리고 전신한 매도율도 지금 내가 본 거는 신한은행 거였는데, 그 증권회사는 좀 전신한 매도율 이 스프레드가 좀 작아. 스프레드가 뭔지 알아? 그거 변동률? 스팍 스프레드가 네? 뭐야? 몰라요? 네가 은행이라고 치자. 어떤 사람은 달러를 팔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달러 살려고 그래. 그럼 네가 1,2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게 스프레드야. 보통 1% 싸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은 990원에 사서 1,110원에 팔지. 그래야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은행 네. 같은 경우는 전신한 스프레드가 2% 정도 되고, 증권회사는 이 은행처럼 사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데가 아니지. 어, 그래서 증권회사 다 다른데, 유안타 같은 경우는 환 스프레드 보니까 0.03%? 8%인가 3%인가 0.08%인 것 같네. 그러니까 1%가 안 돼. 그러니까 훨씬 적어. 0.1% 그 정도니까. 환 차액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 1,000원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살 때 1,000원에 사겠어? 1,000원보다 싸게 사겠어? 1,000원보다 싸게 사고 싶어 하겠지. 팔 때는 더 받고 팔겠지. 응. 그 차익이 스프레드야. 환율은 매일 매 시간마다 바뀌고, 환율이 바뀌면 기준 환율에 대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은행 일이고, 증권회사에도 물론 그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긴 하는데 그 폭이 작다는 거지. 질문 그러니까 없, 한국말로 하면 환 차액이잖아. 환율로 인한 이익. 이익이 아니고 스프레드는 샀다 팔았다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럼 스프레드가 작을수록 좋은 거겠네. 우리 입장에서. 회사 수, 입장에서 수요자 손실이 입장에서 작을수록 좋지. 자, 그래서 작년 5월 3일자 기준 하면 잔액 미화가 5억을 환전하면은 44만 1,000불 정도가 돼. 그래서 이건 예시야. 이거 뭐 올해 할 때 받고 보라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바뀌어. 자산 배분은 부동산이 20%, 이것도 그냥 예시야. 뭐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야. 부동산 20%, 채권 10%, 주식 70%로 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나눠야 되겠지. 부동산 뭐 20% 하면 한국은 오피스텔에 1억을 투자를 하면은 20%가 되지. 5억 중에 1억이니까. 미국은 44만 불 중에 5분의 1이니까 8만 8천 불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리츠를 사면 될 거고, 미국은 실물을 사기가 어렵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채권은 한국은 그냥 CMA로 하든 아니면 뭐 저축은행이 하든 어쨌든 원금 보장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미국은 단기국채 ETF 4만 4천 불 정도를 살 건데, 왜 단기국채를 사야 돼? 스팍. 지금 금리 높아졌어요.
장기 국채를 하면은 손해인가? 손해 볼 확률이 장기로 하면은 그거 주식 떨어졌을 때 그거를 현금화하기 힘들잖아요. 크리스, 난 모르겠는데? 자, 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네. 2,000원부터 해서 220원, 230원, 210원, 아니 100원, 360원, 그리고 5년 차에 7,000원을 갖다가 돌려주는 채권이 있다고 쳐. 채권은 뭐 이렇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이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3%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그냥 100원에 대해서 3%면은 금리가 3%에서 0%로 떨어진다 그래도 3원 손해만 보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장기가 되면은 3원이 아니고 10년이면 30원을 손해를 보지.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단기를 사야 되고 채권을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겠지. 장기로 해야 되겠지. 네. 그리고 이거 말 나온 김에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떤 사과나무가 있다고 치고 사과나무에서 1년에 10만 원 어치의 사과가 열린다고 쳐. 영구히 열린다고 쳐. 그리고 그 할인율이 10%라 그러면 그 사과나무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그 매년 나오는 사과 곱하기 연수 해갖고 그렇게 좀 되겠죠? 다시 얘기해봐. 자, 사과나무가 10만 원이었는데 10%씩 낸다고? 10씩 10년 동안 10만 원씩 나왔어. 그럼 이 사과나무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 10만 원씩 10년 나왔다고? 그럼 사과나무의 가치는 네. 원래 가치 곱하기 더하기 100이지. 자, 사과나무의 가치는 뭐 10년 동안 10만 원씩 나오니까 1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 네. 원래 사과나무가 가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10년 채권이라고 그래. 그럼 채권 10년 동안 주는 채권이고 원금 상환 안 해. 그런 채권이 있다고 쳐. 10만 원씩 10년 동안 주는 채권이면 지금 그게 얼마야지 돼? 채권값이. 채권값이 원래 100만 원. 채권값 플러스 100만 원. 원금 상환 안 하는 거랬잖아. 왜 계속 원래 채권값이 나와? 원금 상환을 안 한다고? 그러면 100만 원. 자, 그거는 금리가 0%일 때 그렇고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0%일 때 그래. 금리가 10%라고 치면 얼마가 될까? 이 채권의 가치는 90만 110만 원? 원이지. 얼마? 110만 원. 110만 원? 90만 원. 90만 원? 그걸 계산한 게 NPV야. Net Present Value라고 그러지. 아, 금리는 오르지. 그거를 넣어놓으면 110만 원이지. 자, 여긴 레이트라고 나오지? 네. 레이트가 10%야. 그리고 밸류는 여기서부터 10. 여기까지겠지. 네. 그지? 맞아? 네. 얼마가 됐어? 57.5고요. 대충 58원 정도가 됐지. 어. 자, 금리를 낮춰보자. 5%라면 얼마가 될까?
음, 5%로 하면 빨리 찍어. 시간 없어. 23원이요. 얼마? 23. 23. 71이 됐어. 금리가 낮아지면 이건 올라가. 예를 들어서 2%로 했다고 치면 80원 이상이 될지도 몰라. 왜? 생각해봐. 어떤 금리가 10%면은 100원에 대해서 매년 10원씩이 나와야 되지. 근데 2%면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 2원. 2원이 나오지. 금리가 낮을수록 원래 가치는 10원 나오는 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지.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몇 년을 봐야 돼. 만약 무기한 준다. 예를 들어서 그 종신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치를 할 때 주식 가치나 부동산 가치 할 때 보면은 이게 몇 년 동안 나올지 그걸 모르잖아. 부동산은 거의 영구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땅 지대 같은 경우는 땅은 감가상각이 없잖아. 네. 하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있지.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건물을 다시 부시고 다시 짓든지 해야 되지. 네. 근데 일단 땅이라고 치자고. 땅은 계속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게 100년 동안 나오는 거랑 10년 동안 나오는 거랑 가치 차이가 얼마나 나올까? 10배지. 10배라고 생각을 해? 에스팍 네? 몇 배라고 생각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찍으라고. 이거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영구히 나오는 거에 비해서 100년 나오는 거라고 치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100년 나오는 거에 비해서 10년 나오는 게 가치가 적겠지. 네. 얼마나 적을까? 몇 퍼센트가 적을까? 10년 나오는 게 한 영구히 나오는 거에 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같이. 5분의 1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 이거지.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이요. 10분의 1의 가치가 있을 거다. 네. 제이박 저는 5%? 20분의 1 가치다. 네. 자, 이게 우리 이번에 넣은 거야. 종신연금 4,556만 원을 넣으면은 1,440만 원씩. 이거는 뭐 22년 동안 받았다고 치는 거고, 그다음 20년, 15년, 10년, 이건 5년 받는 거로 쳤어. 이랬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가 20년이 넘으면 거의 100%야. 영구히 받는 거나 20년 이상 받는 건 똑같아. 차이가 없어. 할인하면. 네.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1% 싸고 10년 이상이면 8% 싸고 5년 이상이면 45%가 싸. 그러니까 현금으로 계산할 때 10년 정도 하면 거의 영구 현금 흐름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 본 것들을 대부분 5년으로 많이 했는데 뭐 많이 하면 10년 정도를 했고, ROE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만 했지. 저번에 보여줬지. ROE가 꾸준한 게 더 유리하다는 거 보여줬지. 저번에 이겨? 네. 그때 10년 한 이유가 10년 하면은 거의 99%가 되기 때문에 영구 현금 흐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10년만 한 거라고. 자, 그래서 NPV하고 NPV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 리프레젠트 밸류. Net Present Value. 현재 가치라고.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그게 지금 금리에서 싼지 비싼지 그걸 알 수가 있어. 예. 그게 키야. 그게 키고, 자, 자산 배분을 하는데 단기 국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알겠지? 지금 금리 오를 땐 단기 국채를 해야 되는 거. 예. 그다음에 주식 70%는 국가별 잔액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 개인이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 법인이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 개인이 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지? 2022년 전에 코리아님은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하는 거 35%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10억에 35%니까 3억 5천이니까 3억 5천은 개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1년 동안 하고 연말이 되면 그걸 팔아서 법인 명의로 넣는 게 좋지. 그래서 네. 법인 설립을 하는 게 유리해. 네. 그리고 한국 부동산도 법인 설립보다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를 투자할 건지 그걸 정해야 법인을 설립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고 법인 설립을 해도 거기에 자금을 얼마나 배분할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고 자금 배분을 하더라도 자본금으로 할 게 있고 네, 주주가 대출해 줄 거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자본금 1,000만 원에 주주 대출을 6억 4천만 원을 했고 3억 5천은 개인 주식 투자 개인 명의로 하고 나머지는 법인 명의로 하는 거로 일단 했고 그 작년 5월달 기준에 가지고 법인 설립 비용은 50만 원 정도가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일 때 이거 자본금에 따라 좀 차이가 나. 네. 자본금 그리고 높아질수록 비용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등록세가 올라가니까. 네, 근데 별 차이는 없어. 어쨌든 5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이걸 재무제표를 나는 매달 만들어. 매달 만드는데 그 예전에는 상반기랑 하반기 두 번만 만든 적도 있었어. 근데 매달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 6개월 지나면 잊어버려. 뭘 했는지. 그래서 좀 그 스트레스도 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매달 하니까 잊을 일도 없고 그리고 쉬어. 안 까먹으니까 그 하는 방법을. 지출 내역도 기억이 망각해서 조금 자유롭고 그래서 나는 매달 하는데 뭐 맡기는 경우는 대부분 매달 하고 이런 경우는 최소 10만 원은 줘야 되니까 작년 5월에 했다면 8개월이니까 80만 원 정도 매달 10만 원 그리고 매년 세무 보고를 해야 돼. 그게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 나는 뭐 네. 다 직접 하는데 어쨌든 직접 하든 어쨌든 이 정도 비용이 이상이 절약이 되든 돼야 법인으로 해야 되겠지. 네. 그리고 6억 5천 정도면 아마 이 정도 이상 절약이 될 거야.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부동산 매입인데 왜 내가 부동산으로 같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물론 채권이 더 쉽기는 해. 채권은 뭘 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 정도 하는데 그러면 2% 하면은 계산하기 쉽지. 아까 NPV, Net Present Value, 순현가 계산한 거 보여주지 엑셀 이용해가지고 네. 그거를 하면은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가치가 얼마인지 딱 나오는데 그걸로 하면 재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채 금리가 2%다. 근데 2%를 할인했다. 그러면 지금 10억짜리 국채가 순현가가 얼마일까? 8억. 에스팍. 전 2%? 아니지. 아까 80%대였으니까 8억 7천? 아, 8억 천이요, 8억 천. 9억 제이박. 2천. 81%. 9억 2천. 제이박. 저도 8억에서 9억 사이에요. 액면가 그대로야. 금리가 2%인데 2%를 할인했잖아. 어. 그러니까 순현가는 그대로지. 음, 그래서 재미가 없지. 네.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잖아. 근데 네. 순현가 해봐야 뭐 금리가 뭐 오를 거다 그러면은 안 사야 되지. 떨어질 네. 거니까 채권이. 그리고 내릴 거다 그러면 사야 되고. 네. 그러니까 금리 항방만 하면 되니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했다고 쳐. 100만 원 예금을 했어. 금리가 10%야. 그러면 은행에서 매년 얼마씩 줘? 10년 동안. 많아요, 2%? 100만 한 10%면 1년에 1년에 10만 원 주니까는 10년 동안이면 100만 원을 주겠지. 그러니까 채권하고 은행하고 다른 점이 뭐야?
은행은 금리 변동을 적용하는 거고 채권은 금리 변동이 그것도 또 다르지. 채권 종류에 따라. 왜 채권 이율이 은행 예금 이율보다 높아? 리스크가 은행보다 크니까? 리스크가 크면 금리가 높아야지. 아, 은행은 국채금리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데 채권은 기간이 있잖아. 은행에서 10년짜리 예금을 마음대로 찾게 해줘. 은행에서 10년짜리 예금 마음대로 못 찾아? 찾으면 이자를 제대로 줘. 모르겠는데 은행에 예금을 안 해봐서. 은행 예금 중간에 깨면은 금리 손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은행도 바보가 아니잖아. 은행이 예금 10년짜리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갖고 있으면 돈이 돼 안 돼? 안 안 돼요. 되지. 투자를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채권을 사든지 국채같이 아니면 집 사는 사람한테 빌려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10년 빌려 예금한다고 그러놓고 뭐 1년 지나서 찾겠다 그러면 그 금리를 주겠어? 안 준다고. 은행 예금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면 은행 10년 만기 금리가 예금 금리가 몇 프로겠어? 1.5%?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국채 금리보다 높을 수가 없지. 네. 왜 낮아야 돼? 왜냐하면 은행은 그걸 갖고 국채를 사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비용을 빼겠지. 은행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인건비 이런 거를. 자,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준하서가 오늘 시간 없지? 저는 뭐 딱히 없어요. 제이박 시간 있어 없어? 괜찮아요. 그럼 일단 끝나면 내가 다시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은행은 개인이 국채를 사는 게 쉬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렵다. 어렵지. 개인이 모기지 할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게 쉬워 어려워? 맞아, 맞아. 어렵지. 은행이 중간에서 그 일을 해준다고. 개인이 돈을 빌려주면 빌려줬다 떼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은행이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뭐 개인보다는 적지. 뭐 모기지 같은 거 담보 근저당 설정하고 계약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개인은 그게 아니고 야, 잘 쓰고 돌려줘. 이자 제때 내고 말로만 하고 말지.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 근저당 같은 것까지 하지는 않지. 안 하는 경우가 많지. 개인도 사채업자 같은 경우는 다 하지. 그러니까 중간에 비용이 든다고 은행은. 채권 투자를 할래도 금액이 보통 크다고 국채 같은 거는. 개인이 그걸 할 수가 없고 예금은 뭐 10만 원이나 100만 원도 할 수 있지만 채권은 1000만 원 다닐 거라고 최소가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은행은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하는 것보다 은행 예금하는 게 금리가 낮아. 하지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야? 국채 금리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은행 예금 안 하고. CMA. S박, 투자하는 거죠. J박.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어떻게 투자할 건데? 채권에 어떻게 투자할 건데? 그러네. 그게 ETF야. 아까 단기 국채 ETF라고 써놨지 분명히. 네. 그러면 작은 금액을 가지고 거의 국채 금리에 비슷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ETF를 사면. 채권 ETF를 사면. 그럼 ETF에는 채권 ETF도 있고 부동산 ETF도 있어? 주식 ETF도 있지. ETF가 뭐의 약자인데? Electric Transferred Fund. 그건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가 돼. 주식시장에서. 근데 리스크를 좀 줄인다는 거지? 리스크를 줄인 게 아니고 금리를 많이 받는다는 거지. 채권 사는 것만큼. 은행 예금보다 채권 금리가 높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내가 직접 채권을 사는 거랑 이
ETF로 하는 거랑은 ETF로 하면은 어떤 이점 있는 거야? ETF를 하면은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금액이 작아. 그래서 원하는 만큼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있어. 채권 단위가 크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돈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굴리고 싶으면 ETF로 하는 게 좋다 이거지? 어, 근데 ETF도 최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무슨 10,000원 갖고 ETF를 할 수는 없잖아. ETF 금액은 주가 금액하고 똑같다고. 그것도 금액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쪼갠 게 있고 안 쪼갠 게 있다고. 지금 그 버크셔 해서웨이 A주 주가가 얼마인지 알아? 한 주에? 몰라. 50만 불 정도 해. B주는 얼마쯤 한지 알아? 한 200불이야. 150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쪼갤 수가 있다고. 원하는 만큼. 그래서 쪼개진 걸 사면 돼. ETF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지? 자, 그러면 부동산 매입 이제 들어가도 되지? 자, 부동산 매입을 할 때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비교법, 수익법, 원가법 이 세 가지가 있어. 그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돼. 근데 부동산을 한 이유는 채권보다 부동산이 훨씬 재미가 있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점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인 평가 방법은 똑같아.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모두 다 똑같이 뭐로 계산하면 돼? 비교법, 수익법, 원가법.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 흐름을 할인해가지고 순현가가 지금 가격보다 낮으면 사는 거고, 아니지, 높으면 사는 거고 낮으면 파는 거라고. 그게 투자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갖다 이제 할 건데, 현금 흐름은 이제 수익법에서 얘기가 나올 거고, 비교법과 원가법이 두 가지가 더 있어. 비교법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옆 단지 아파트가 평당 뭐 100만 원이라, 근데 우리 단지 아파트가 평당 15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사야 돼, 팔아야 돼? 그거는 조건 여러 개를 감안해야지. 비싸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옆 단지야. 50%나 비싼데. 응? 다 조건이 똑같아. 그럼 싼 걸 사야지. 조건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옆 단지보다 50% 비싸면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죠. 비싸면 팔아야지. 이게 비교법이야. 비교법이 장점하고 단점인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야? 장점. S박. 쉽지? 심플. 장점 쉬워. S박. 단점은 네. 뭐야? 글쎄요. 쉬운 만큼 확실함이 떨어진다? J박.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은 조건이 다르면 비교를 못해. 예를 들어서 분당하고 원주하고 평당 가격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싸다 비싸다 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리고 새 아파트가 있고 헌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평당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서 비싸다고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마지막 단점, 가장 큰 단점이 뭘까? 이거 오래된 아파트라 그래도 재개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모르잖아. J박. 저도요. 다른 걸 해봐. 가장 큰 단점. 음, S박.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단점은 옆 단지가 과대평가, 거품이 있으면 내 것도 거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2000년대 닷컴 버블 있을 때 그때 막 그 퍼가 한 60까지 막 올라갔다고. 근데 나랑 비슷한 회사 주식이 퍼가 60이니까 내 거는 50이니까 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 아니면 잃었을까? 이렇겠지. 그랬어요.
역사적인 미국 주시장 역사적인 퍼 평균이 얼마인 줄 알아? 60, 딱 그거 아닐까요? 60인가 그거. 60이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는 줄 알아? 퍼가 정의가 뭐야? 모르겠어요? 에스박 퍼의 정의가 뭐야? 저도 몰라요. 퍼는 price per earning이라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수익이 100원이다. 그럼 퍼가 1%가 되는 거라고. 아니 퍼가 1%가 아니고 100배가 되는 거지 100배. 100년을 벌어야 그 투자한 걸 갖다가 벌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채권 금리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 국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2%라고 그랬지. 2%. 네. 그러면은 퍼가 50이라는 퍼로 따지면 50이 되지. 50년을 벌어야 그 원금을 회수를 하는 거니까. 근데 국채보다 주식이 리스크가 더 커 낮아. 그죠? 그러면 퍼가 그거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요. 낮아야 되지. 어. 국채의 퍼가 50이면 주식의 퍼는 50 미만이 돼야 되지. 리스크가 더 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 이 소리지? 음,